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장 국감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안동댐 녹조와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봉화군이 대규모 학생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일까지 봉화 내성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산림 분야 유공자 정부 포상과 경상북도 산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문경시가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 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국감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안동댐 녹조와 퇴적물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안동댐 녹조. 지난해에는 댐이 건설된 이후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 녹조가 퍼졌습니다. 선박과 로봇 등을 투입해 녹조 제거에 나섰지만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녹조 발생으로 공기 중에 독소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동댐 선상수상길이라든지 도산서원 선착장 이런 쪽에 녹조 에어로졸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 안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특히 환경단체의 조사에서는 독소가 검출됐고 환경부의 조사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경단체, 환경부, 제3의 기관이 합동으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실제로 조사한 결과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단체 협의를 했고 어떤 이유든 공동조사가 성립이 안 돼서. 한편 국감장 밖에서는 환경단체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상류 영풍 석포 제련소를 폐쇄,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2월 봉화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에서도 지금껏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대규모 교육 행사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내성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체험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봉화 교육 한마당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개와 흡사한 외형과 움직임으로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동작 원리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로 가득합니다. 로봇 개 바로 앞쪽으로는 실제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고 훈련하는 방법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뜻깊은 추억을 남깁니다. 과학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를 체험장으로 꾸며놓은 이동과학차도 학생들의 흥미를 끕니다. 평소에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체험들로 가득해 아이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됐고 앞에 과학도 있고 진로도 있어서 즐겁고 재밌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여기 와서 체험을 즐기니까 재밌었어요.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봉화교육지원청이 처음으로 개최한 봉화교육 한마당 축제. 봉화군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목표가 살기 좋은 글로컬 이주사회 조성인 만큼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며 알릴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베트남 요리를 통해서 베트남 문화를 알리고 저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조리사에 대한 직업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봉화군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체험 행사로 관내 24개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1,7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석합니다. 과학과 창의성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 38개와 진로 체험을 위한 30개 부스가 운영돼 행사 규모도 크고 내용도 알찹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첨단 기술을 실제로 접해보고 봉화 아이들이 세계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번 교육 한마당의 열기가 지역 인재 양성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2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산림 관련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산림 휴양시설과 숲길, 목재 문화체험 등 각종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제23회 산의 날을 맞아 산림 분야 유공자 정보 포상과 경상북도 산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 밖에 산림정책관과 홍보관 운영, 유아숲 교육, 세미나와 문화공연, 지역의 우수 임산물 판매와 홍보 행사 등도 마련됐습니다. 문경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와 산후도우미 본인 부담금, 의약품, 한약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을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문경에 거주한 산모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불균형하게 개발되면서 도심 곳곳의 편차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성동구 성수동이 중공업지대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이른바 핫플로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알아봅니다. SK 브로드밴드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의 버추얼 캐릭터 지적재산권인 웨이드. 최근 싱글 앨범도 낸 디지털 아티스트 웨이드에 참신하고 기발한 디제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1인칭 슈팅 게임의 홀로그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게임 속 장면에서 튀어나오는 홀로그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실 세계의 상품이 기다립니다. 얼마 전 성수동에서 펼쳐진 크리에이티브 성수의 한 전시회입니다. 성수동에 입주한 문화창조 기업들의 기술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자리로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고 시민들은 첨단 문화를 즐깁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축제에는 300여 곳의 문화창조 기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500곳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이처럼 성동구의 성수동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 핵심은 문화창조 산업입니다. 성수동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10년 지정된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컸습니다. IT와 R&D 같은 첨단 업종이 들어올 경우 용적률을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에서 120m까지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성수 1, 2가동 중공업지대 지구단위 계획도 마련되면서 첨단 산업 육성과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에 활기를 띨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동구의 변화에 대해서 그 성수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계획 관리를 위한 그 첨단 산업 거점 조성도 하고 문화 도시 조성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라는 그 세 가지 목표 아래에 이번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겨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이른바 둥지 내몰림.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서울 숲길 일대를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료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을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건물에는 최대 30%까지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건물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성수동 전역을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에 해당하지 않던 성수역과 그 연무장길 일대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그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성수동 전역에서 좀 임대료 상승의 조짐이 보여서 이번에 기존보다 8.6배 확대한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사업은 성수동을 지금의 핫플로 있게 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수동 중공업지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 여행 문화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등극했습니다. 1960년대 공업단지로 조성돼 인쇄업과 수제화 제작업체가 가득했던 성수동. 지자체와 입주기업,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오래된 공장과 창고는 카페와 문화시설로 탈바꿈되며 첨단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주말 동안 포항에서 열립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포항 도심 속 목장 나들이 행사를 주말인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포항 환호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우유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국산 우유를 시음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체험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정기 발표 공연이 19일 안동 하회마을 내 전수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9개 마당으로 구성된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완전판 공연으로 하회마을을 지켜주는 선왕신을 현실 세계로 모셔오는 강신 마당을 시작으로 무동, 주지, 백정, 할미, 파계승, 양반선비, 혼례, 신방마당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승무이수자인 류재신 경북국악협회 수석 부회장이 전통문화교류 공연을 펼칩니다.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예천군은 이를 위해 실시 설계 착수보고회를 열고 설계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습니다. 군은 국비 14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매창리 일원 약 7헥타르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4헥타르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 기술을 배우며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주시가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패장의 환경을 감시하는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센터장 1명, 행정팀장 1명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센터장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학위가 없더라도 원자력 분야 실무 경력이 13년 이상이거나 원자력 분야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행정팀장은 지자체와 의회 관련 업무, 주민 민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에 부합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경주시 월성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환경감시센터 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4년 경상북도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도군 모범 사례 3건이 선정됐습니다. 청도군 우수사례 3건은 중앙부처 주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추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